이분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3.1절이었죠. 광화문 광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 촛불 태극기 집회로 뜨거웠는데 주자들의 행보도 각각 좀 달랐습니다. 먼저 주요 후보들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을 한없이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촛불 혁명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또 시민의 혁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께서 끝까지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분열된 그런 상황에서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행보를 먼저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세리머니에 참석을 해서 태극기를 흔들었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촛불 집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두루마기를 입고 태극기를 흔든 장면이 화제가 된 것이, 자,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2012년 대선 출마도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대선 출마 선언도 여기서 했기 네. 때문에 또 서대문 형무소 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그 여러 가지 애국지사들이 여러 명의 애국지사들이 거기서 모진 고초를 당한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국 상황과 약간 뭐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이곳을 이제 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어제 이제 3.1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 장면입니다. 어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태극기 흔드는 그 집회를, 그러니까 세리머니에도 같이 참석하고 행진도 했어요.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의상, 또 패션 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루마기 입으면은 저기 우리 사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 김대중. 김구 선생, 네. 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대통령도 저 87년 그 대통령 선거 때 두루마기 입고 유세를 많이 했죠. 저 유명한 손을 맞잡는 모습 기억하실 거고요. 예, 혁민당. 그러니까 저 때 아마 그 100만 보람의 집회, 예, 여의도 보람의 집회. 예, 그리고 그 100만 청중이 모였다 그런 집회인데 그런 어떤 뭐 나름대로의 이미지 연출을 노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지지율 2위, 3위를 다투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어땠습니까? 네,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에 AI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AI가 발생한 현장에 갔습니다. 네. 네, 아마도 3.1절 기념사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그리고 촛불 집회 현장보다는 AI 현장을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을 가동한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AI 문제가 지역에 또다시 창궐함에 따라서 도지사로서 정치적인 대선 행보도 중요하지만 민생 현장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해서 AI 현장에 방문한 것 같고요. 오히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구지역 발생 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방역을 체계를 완비하게 해야 될 텐데 안희정 지사가 아마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선 행보보다는 농민들의 피해 현장, 축산 현장을 가는 그런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건 아닌가 해서 굳이 정치 행보로만 해석해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아까도 얘기를 좀 했지만 역시 촛불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에 본인과 이 성이 같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3.1 정신의 좀 그 본래 의미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사실 3.1조 정신에 비춰보면 안중근 어떻게 보면 제일 방문한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촛불 집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본인들이 얻을 표 자체가 네. 별로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중도 보수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촛불 집회보다는 어떤 3.1절 기념에 맞는, 3.1절 행사에 맞는 그런 곳을 찾아간 것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볼 때 그래요.
일단 안희정 지사하고 문재인 전 대표 어떤 이제 빅매치가 곧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후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노골적으로 어떤 뭐 촛불 집회랄지 아니면 진보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했을 때 오히려 문재인이나 안희정 지사의 어떤 표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촛불에는 소극적이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몸을 가다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요, 어제는 이제 광주광역시에 갔다가 바로 촛불 집회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와 상당히 분주한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문재인 전 대표와 이렇게 다정하게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네 주자들의 모습을 보셨는데 여기서요, 안희정 지사 AI 현장에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역사 속에 김구도, 이승만도, 박정희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지금 선한 의지 발언으로 네. 지금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다시 이승만, 박정희도 대한민국에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선한 의지 발언하고 이 발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발언은요, 저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보수건 진보건 간에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 크게 보면 건국 세력이 있었고 산업화 민주화 이 세력이 있었고 거기에 그게 다 합쳐진 게 대한민국이지 어느 특정 그 부위만이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민주화를 대표하는 김대중 노무현 건국을 대표하는 뭐 이승만과 김구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화를 대표하는 박정희 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네. 선한 의지는요 결정적인 실책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케이스 스포츠재단 이르재단 이게 선한 의지에서 시작됐다라고 자기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간다. 그게 아주 쥐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쥐약은 좀 그런 표현이 과하셨고요. 예. 제가 볼 때라도 뭐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발전을 한 세력에 대한 존중의 의미. 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이게 한 역사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저 생각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씨가 갖고 있는 대연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야권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고정 지지층들의 그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도 대표 시절에 국립묘지에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추진했던 걸로 보아서 제가 볼 때는 야권 진영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 굳이 비판할 대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2, 3위를 각축하는 모습, 상당히 좀 침체했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제는 3.1절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물론 권한대행이니까 대행으로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하고, 야당 대표들하고도 악수하고 했는데, 모습은 상당히 좀 썰렁했고,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황교안 대행의 팬클럽, 황대만이군요. 한 글자씩 줄인 건데 이 대표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치에 맞는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누굴까 생각했을 때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저런 분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네, 바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의 이 팬클럽 황대만 회원수가 2만 명이 넘었고 어제는 오프라인 모임까지 가졌다고 해요. 그 환경권한대행이 사실 지금 이제 탄핵 2년의 기간의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환경권한대행이 상승을 하든지 지지도가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지지가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그 특검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에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보수층,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지금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하는 그런 횟수가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약간 뭐 저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허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반기문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대통령 어떤 지지도가 굉장히 높을 때도 이러한 뭐 그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효력은 발휘는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환경 권한 대행은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대선 출마하려면 빨리 하라 그런 압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만약에 탄핵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더군다나 인용 대선 출마는 인용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것은 탄핵의 인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일단 탄핵 결정을 한번 보면서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24,000명 선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늘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황교안 대행은 특유의 화법으로 대선 출마에 대한 얘기를 좀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발언이요, 조금씩 달라지면서 가운데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속내가 있을지.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행을 향해서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어떤 권고인지, 대선에 관련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본인이 정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탄핵 결정 전에 이 막중한 대행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의 구국의 결단으로 출마를 결정을 하고 본인이 탄핵 결정 전에 출마 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임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대선 출마할 거면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출마를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일정 정도 있잖아요. 유의로 지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 대행 총리 기내 쪽에 오를 만한, 그러니까 출마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려면 빨리 해버리는 게 그런 거를 털어낼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그런데요. 저는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네, 계속 그 왜 말씀을 더 그렇게 되냐면요. 이제 홍준표 지사가 마음을 분명히 먹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탄핵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황교안 대행이 어떤 출마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입심 좋은 우리 홍 지사께서, 홍 반장께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아주 집중적인 그 견제 공략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등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황 대행이 결국 제2의 그 반기문 비슷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